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상입니다. 네. 오늘 2월 10일. 오늘은요,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오랜만에 한번 좀 정리를 좀 드리고, 시장 얘기도, 또 그동안에 제가 좀 설명드렸던 주식들도 아메리칸 드림 저희가 서비스 시작을 하면서, 이제 추천 나갔던 종목군들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좀 오르고 있죠. 아마 2022년 올해 또 많은 종목군들이 또 미국 주식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성과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모자가 색깔이 안 어울리죠? 사실 오늘 예정에 없던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한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 많이 건너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병행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예전에는 한국 주식 비중은 이만큼 가져가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이만큼 하시다가 이제 하시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전 세계 또 1섹터 1등 기업들에 또 투자하시고 또 뭐 좀 정직하게 흘러가는 그죠? 우리처럼 뭐 어떤 큰 변동이나 외부 변수라든지 돌발 변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흐름대로 흘러가더라. 뭐 빠지면 빠진 만큼 또 다시 제자리 찾아가고 그죠? 뭐 실적이면 실적 좋으면 실적 그대로 또 반영을 하고 뭐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자, 어, 미국 주식은 개인적으로는 좀 음, 일정 비중을 좀 해보시고 관심을 갖고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꾸 오늘 새로운 게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또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 투자하시지만 미국 주식 비중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부분도 좀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단타 매매한 단타는 뭐 국내 주식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미국 주식 가지고 뭐 최소한 좀 짧게라면 스윙 또는 중장기 투자하기 너무나 좋아요. 배당주 투자하기도 너무나 좋고요. 배당 플러스 어떤 시세 차익의 어떤 성장성 이런 거 가미되어 있는 주식들 편안하게 투자하기 좋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뭐 흐름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눌리는 흐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흐름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3월에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얘기 나오는 이제 50bp 인상이냐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제 악재가 될까요? 좀 개인적으로 악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 한참 이제 회원 모집하고 뭐 또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2월 달에 1월 달에 증시가 급락을 했다. 이때 미국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 2월은 주식을 사모으는 거고요. 3월 금리 인상 전에. 그죠? 왜? 저는 그거를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입니다. 일시적인 변동이 있겠지만 자, 전날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올랐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종목군도 올랐습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었잖아요. 가격mer이 생긴다. 제가 2주 전인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미국 주식 중에서는 두 가지다. 이렇게 어떤 성장세를 계속 가고 있는 애들. 일시적으로 충격받아서 깨지면 저가 매수하면 다시 돌아간다. 그죠? 또 하나는 장기 하락에 있어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주식들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또 그리고 이제 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확진자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 국면이 곧 진정이 될 것이다. 관련 규제가 점차 폐지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도 많이 있죠. 그죠? 방역 규제가 곧 끝날 것이다. 이게 현재 분위기고요. 최근에 리오프닝 주식들이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스닥도 자, 올라서고 있다. 그죠? 일시적인 변동은 있다. 그죠? 하지만, 조기 금리 인상. 일단 기술주 부담은 이제 신선하지 않다. 전날에 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 하지만 좀 안정되고 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새롭진 않다. 저 개인적으로 3월은 불확실성 해소의 그런 시점이다. 금리를 두 단계 올리는 거 악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들 한번 쭉쭉쭉쭉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비테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디즈니가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디즈니가 오르는 일은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로나가 끝났다. 그죠? 끝났다 이겁니다. 좀 이따가 디즈니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AMD 3.6% 올랐지만 AMD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고 엔비디아는 무려 6% 올랐지만 최근에 어땠습니까? 폭락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돌려세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주는 SK 하이닉스만 올랐지 전반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할 거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이게 최근에 가장 부진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애플하고 엮여서 애플의 그 iOS, 네, iOS 이 정책 리스크 여기에 뭐 많은 종목군들이 해당이죠. 특히 메타 플랫폼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미 그죠? 예. 이것도 좀 이따 한번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이쪽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뭐, 테슬라, 뭐, 견조하고요. GM이나 포드 같은 건 좀 많이 빠졌다 반등 나오고 있고, 루시드 같은 것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르고 기술주들 좀 오르니까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애들도 반등이 나오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되면, 여행주들, 크루즈 이런 애들도 가지고, 익스피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 열었습니다. 부킹홀딩스 뚜껑 열려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도 크루즈도 전체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재미나게 주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대략 한 2주 전인가 지난 1월 달 중순 지나서 1월 2, 3주 전인가 3주 전인가요? 3주 전. 저희 이제 아메리칸 드림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한다.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성장주들.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걸어야 할 때는 얘네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 저가 매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아서 올라간다. 좀 과하게 빠질 때. 또 하나는 이렇게 빠졌다가 장기전으로 돌아서는 이거는 시간 투자를 길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떤 애들인지 얘기는 해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엔비디아. 자, 350달러 정도 하던 애가 주가가 250달러를 깨졌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점은 여기였던 것이죠. 그죠? 요런 거. 지금 여기 대략 한 200, 한 2, 30달러 정도 수준에서 지금 270달러 원짜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먹을 폭이 되고 그 이상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AMD 한번 보도록 할까요? AMD. 마찬가지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할 때 한 이쯤 됐던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성장주들이 계속 가는데 사실 가파르게 빠지면 곡소리 나는 지점이 그죠? 또 전저점이 돌아서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깨지진 않는다는 거죠. 자, NXPI도 그죠? NXPI도 제가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또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깨졌습니다. 여기가 극단적인 지점이에요. 전저점 부분이고. 여지없이 돌리더라 이겁니다. 자, 디즈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디즈니는 이제 많은 거를 사실 OTT 쪽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지난 2020년 여기 9월, 10월 달? 그죠? 예, 요즘에는 이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번 드렸어요. 그때 120달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코로나 피해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120달러가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자, 최근에 좀 빠지다가 훅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꼭 넷플릭스처럼. 그죠? 네, 넷플릭스처럼. 자, 여기 받아내는 자리고요.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넷플릭스, 페이스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넷플릭스. NFLX. 잘못 썼네. NFLX. 지난번에 넷플릭스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면 천천히 받아내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350달러, 355달러였고요. 여기 450달러까지 수직 급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또 옆으로 늘어지겠죠? 지금이 그러고 있습니다. 가는 거. 자, 페이스북 한번 보실래요? 메타 플랫폼. 지금 이쪽에서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니티 소프트, 그렇죠? 그 다음에 메타, ETF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빠졌습니다. 이거 이제 애플발 악재,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iOS 이 정책 리스크가 여러 종목들 중에 특히 메타 플랫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렇죠? 반대로 또 유니티 소프트에는 또 상당한 유니티 소프트가 오히려 광고 매출 쪽에서는 상당한 성장을 반대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 메타 플랫폼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기 $230, $220. 아직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맞죠? 뭐 단기간에 이거 승부 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 투자할 수 있다면 좋은 가격대로 가고 있다. 한 $200 초반 정도가 저점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유니티 소프트도 최근에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거품. 사실 고평가가 있었는데 좀 빠졌다가 역시 저가 매력 생기면서 돌았다는 거죠. 자, 로블록스, LBLX. 메타버스 관련해, 그죠? 로블록스도 사실 이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증시가 급락하면서 기술주들 빠지면서 같이 급락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50 아래로 내려가긴 쉽지 않다. 전날에 9%나 반등이 나왔는데, 그죠? 이런 겁니다. 이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다시 돌아가.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ACTI. 그죠? 그러면서 메타버스 쪽에 좀 더 강화된 이런 뭐 이쪽으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한번 급락했다가 좀 제자리 가고 있는데 여기 액티비전 블리자드 ACT ATVI. 헷갈려요. ACT가 아니라 ATVI. 자, 이거 기다렸다가 진짜 이 직장 극단적인 저점에 사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100 이상 본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두 가지 또 주목된 주식이 있어요. ADB, 어도비 시스템하고 세일즈포스닷컴.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쭉쭉 한번 들어보세요. 어도비 시스템은 사실 주가가 여기 얼마입니까? 대략 한 $700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글로벌 1위 회사죠. 그렇죠? 이미지나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PDF, 그죠?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다가 그죠? 타고 가다가 2022년 올해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어. 그죠? 예. 그 바람에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그래도 대략 한 $600는 지켜줘야 되는 1등 기업인데 말이죠. 이게 $550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하지만 $500 부분에서는 걸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점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하고 세일즈포스닷컴 네, 이거는 티커가 CRM이에요. 세일즈포스닷컴 똑같이 빠지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애가 어도비하고 그다음에 세일즈포스닷컴 CRM 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310 정도 수준에 있다가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210 떨어지니까 저점은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전기차 쪽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그냥 평타를 치는 애니까요. 예를 들어 $800나 $800 아래면 저가 매수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나스닥이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기 긴축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빠지면서, 그죠? 금리가 안정되고, 그죠? 뭐 이런 흐름이면 기술주들, 특히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애들이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게 가격 매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드도 지금 $25에서 $30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입했던 가격대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거 한 50달러는 지키면서 갈 것 같아요. 지키면서 갈 것 같아요. 포드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여기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죠? 네. 자, 대략 한 20달러 아래는 저가 매수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8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17달러가 저점인데요. 그죠? 뭐 16, 17, 18, 이 정도가 뭐 대략 저점 정도 되겠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전기차가 가격만이 생기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좀 반등 나와서 옆으로 늘어질 것이냐. 테슬라건, 루시드건, 포드건, 제너럴 모터스건, 제너럴 모터스도 똑같습니다. 이건 GM인데요. 혼자점 부분입니다. 사실 제너럴 모터스의 투자 의견에 조금 투자 의견 하향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실적이 좀 빠진다. 전기차로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후유증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우려감이 있는데 뭐 짱구인가요? 네. 그거는 이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용이고 주가가 빠지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 별거 없다. 그죠? 네.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소위 리오프닝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들 중에서 이거 올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애들입니다. 2022년. 그죠? 여러분들 아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부킹 홀딩스. 자, 여기 2100달러에서 2200달러 매수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여기 빠졌던 2200에서 2300달러 매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고점을 뚫을 거라고. 그죠? 2700달러 이제 2660인가요? 예, 2700달러 뚫고 갈 것이다라고. 저는 뚫고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리오프닝 주식들 중에서 이쪽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PKNG, EXP, 그죠? 익스피디아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메리어트, 그 다음에 하얏트, H, 그리고 MGM. 이런 애들도 다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다 뚫고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포킹홀딩스입니다. 익스피디아입니다. 이 파란 블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다 드린 거예요. 190달러 넘을 거라고 그랬고 뚜껑 열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얘는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의 뒤따라서 그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얼마입니까? 130, 140달러 있다가 지금 거의 170달러 가고 있습니다. 그죠? 메리어트. 작년 7월 달부터 장기 투자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오미크론 악재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일시적인 조정도 맞아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정고점을 뚫을 거는데 뚫었습니다. 이미 메리어트. 하얏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얏트 똑같이 여기 7월 달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했습니다. 고점 뚫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오미크론 악재다. 그 다음에 또 증시가 깨지면서 저가 매력이 좋고요. 이런 것도 다 파란 블록은 담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70달러, 여기 80달러, 여기 85달러였고요. 지금은 이제 1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장중에 넘어섰고요. 뚜껑을 열었죠? 그죠?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코로나 이전 주가가 90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회복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고점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아까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 얼마였냐? 2,000달러였습니다. 그죠? 지금 2,600밖에 안 됩니다. 자, 메리어트 얘기 들었고요. 하얏트, MGM 같은 경우도 자, 여기 매수. 이거 어차피 추세 흐름 타면서 계속 가요, 얘네들. 결정이 아직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50달러 넘어가요. 넘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받아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식을 사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뚜껑 열 거니까. MGM입니다. 여기 힐튼이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카지노 쪽에서 라스베이거스 샌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카오 규제한다라고 해서 여기였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35달러, 6달러, 7달러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라스베이거스 샌즈나 윈 리조트 같은 게 이제 마카오 카지노 영향을 좀 규제 영향을 받지만 이제 신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거기가 바닥이었어. 35, 36, 37, 38, 40 아래.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6달러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루즈 같은 애들도 한번 보실래요? 카니발 한번 보시죠.
여기가 오미크론 때문에 폭락했던 자리입니다. 제가 그걸 받아내라고 했어요. 꼭 사야 된다고. 16달러 추가하든지. 지금 얼마입니까? 23달러입니다. 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나 노르웨이전 다 비슷비슷한 흐름이 되겠죠. 항공주들도 지금 보잉은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전날에 좀 많이 올랐다고 4%. 뭐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거 왜 오를까요? 그렇죠? 예. 자, 정리를 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정리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크록스 같은 것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자, 여기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크록스. 할리 데이비슨이 최근에 실적 좋아서 갑자기 순간 급등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저가 매력이 있었던 거고요. 메이시스 백화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요 가격대는 매수해야 된다. 지금 27달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입니까? 23, 4달러였습니다. 리얼. 이건 좀 작은 주식인데 10달러 코앞에 있습니다. 아마 뒤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이 좀 기다려봐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주식들을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림들을 이제 좀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그림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 리츠 관련해서 아니야. 이거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특강을 한번 준비하고 있어서 미국에 이제 리츠 관련한 주식들이 있어요. 배당 수익도 올리고 플러스 시세 차익, 성장에 대한 요즘에 아마 코로나 이후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번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미국 주식은 2022년 올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곧 이제 닥칩니다. 다가옵니다. 3월 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는 제가 2월 달에 미국 주식을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3주 전에, 2주가 아니네요. 연휴 때문에 3주 전에. 아메리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2월 달 되면 차근히 계속 받아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씨를 뿌려두는 거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싹이 이제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장주들도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가격멜이 생겼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돼. 이건 시간 투자로 길게 가고 얘네들은 스윙으로 간다. 그렇죠? 자, 미국 시장도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도 아마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3월이 되면 이제 분기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과거 2015년처럼 금리 인상 이전에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강하게 돌렸고 금리 인상하면서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인가요? 일주일인가? 일주일 좀 넘게 일시적으로 변동 후에 다시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았는데 뭐 그런 흐름은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저희는 미리 반영을 했다. 그때와 다르다. 왜?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흐름으로는 지금 16,000원에 16,000에서 13,000. 13,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의 박스권인데 그 박스권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에 빠지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 외의 기회가 있을 수 있죠. 2월은 잡아가는 구간이다. 그렇죠? 예. 자, 잠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저는 아메리칸 드림 요거 홍보 좀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메리칸 드림 평생 반값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2월 10일이죠. 예, 오늘 하루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종료가 됩니다. 딱 오늘만 그죠? 예, 오늘만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평생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 정가에서 11만 원으로 1668에 0415 주시면 되고 저희가 매일 이렇게 점검을 좀 해드리고요. 주 1회 오늘 저희가 올라갔어요. 포트폴리오 점검하면서 그죠? 예, 꼭 보시고 오늘 신규로 또 추천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 꼭 사둬야죠. 그죠? 그리고 네. 일주일에 1, 2회인데 뭐 2, 3회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문자 메시지로 종목 사인이 나갑니다. 예,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